야당 대표를 한 달 새 세 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멸감을 주고 있으면서 권력이 없으면 서병수 의원님. 다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서병수 의원님. 들어보시라고요. 관련이 있나 없나 아니, 말을 매긴 말을 들어보세요. 예, 김용호 의원님도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곽상도 전 의원 말씀 들으시고 이재명 대표 말씀 하시더니 갑자기 결론이 김건희 여사 논문 청문회로 바뀌었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문회를 또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지나친 그 정치적 공세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입시 부정 비리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질문을 했습니까? 그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 문제가 더 큰데도 교육위원회 따로 청문회 하자는 저희 당에서 제안도 안 했고요. 하지도 않았고요.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그러나 이 일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일 때나 검사일 때를 포함을 해서 만나기 전에 일개 개인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이 교육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든가 뭐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이거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이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곽상도가 되지 못한 수많은 아버지가 느끼는 자괴감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야당 대표를 한 달 새 세 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멸감을 주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장모의 부정수급 범죄는 무죄,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된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한없이 관대합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에 좀 하겠습니다. 네네. 유권 무죄, 예, 무권 유죄 발언 권력이 중이니까요. 있으면 있는 죄가 덮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예, 서병수 의원님. 다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서병수 의원님. 들어보시라고요. 관련이 있나 없나 아니, 말을 매긴 말을 들어보세요. 예, 김용호 의원님도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권력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자, 방해를 인정하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한 국민의 여기에 우리 자, 대통령 의원님들.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러세요? 자, 김용호 의원님. 야당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경희 의원님 야당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역지사지 예. 하세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대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지난하게 이어오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의 의혹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핵심 증인들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핵심 중에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 전승규 씨는 강의를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다가 심지어 종합감사 직전에는 느닷없이 병원 입원을 사유로 끝내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면죄부를 준 국민대학교의 김지용 이사장은 장기 해외 출장으로 국감 출석을 원천 거부했습니다. 이몽재 총재 역시 급조된 해외 출장으로 국정감사 회피 시도를 하다가 국민적 공분을 발언 샀고 중에는 이를 의식한 것인지 종합감사에 결국 출석하긴 제가 했습니다만 판단하겠습니다. 발언 중에는 좀 논문 들으시죠. 검증위원 명단 회의록 등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단호히 불응했습니다. 국가 회피 목적의 출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출장 내역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자료 제출 조용히 요구에도 하세요. 묵묵부답으로 버텼습니다.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대 숙대 두 총장이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급조된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여론이 약화되자 마지못해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국감장에 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 제4조, 고등교육법 제5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공공감사에 관한 제2조 등 수많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책임을 해태했습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에 공문을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절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시각과 전혀 동떨어진 대학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해당 대학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교육부, 국민대, 숙명여대 모든 관계자들이 당시 종합감사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지만 큰 오산이란 말씀드립니다.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일을 우리 교육위원회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용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증인들과 교육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국민대, 숙명여대 그리고 이를 비호하고 방기한 교육부 모든 관계자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마저도 권력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정의를 원하는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의 가슴에 우리 교육위마저도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많이 감안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호 의원님께서 말씀 부분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곽상도 전 의원 말씀도 하시고 이재명 대표 말씀도 하시더니 왜 갑자기 결론이 김건희 여사 논문 청문회로 바뀌었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인가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 여당이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 다 불러다가 충분히 신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문과 관계없이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다 내리신 거예요. 이게 조사에서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또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지나친 그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해서 이제 그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을 제가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민주당의 전 청년 최고위원이 나오셔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리고 시급한 현안들이 정치에서 밀리고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총각을 다툴 사안이냐 이런 스스로의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한번 좀 감안하셔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청문회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개인의 논문 부정이나 연구 부정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는 1년 내내 그와 관련된 일이 터질 때마다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오히려 입시 부정이나
입시 부정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조원 둘 다 입시 부정이 사실인 것으로 법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입시 문제, 입시 부정 비리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청문을 했습니까? 오히려 엄중을 따진다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문제가 더 큰데도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청문회 하자는 저희 당에서 제안도 안 했고요. 하지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학력이죠. 논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건건히 다 청문을 한다는 건 전례도 없는 일이고 저 경우에도 맞지 않고 그냥 그저 과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하자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청문회 하다가 이제 날 다 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 다 네. 감안하셔서 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위원회 의사 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두 분, 예. 네. 자, 발언권 없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예, 서병수 의원님, 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좀. 저는 오늘 또 사실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루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논문 검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도 정인까지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만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일 때나 검사일 때를 포함을 해서 만나기 전에 일개 개인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이 교육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든가 뭐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이거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건건히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개인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정에 관해 가지고는 해가 가도 1년 365일 해도 다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 심사기관의 어떤 그 자정 능력 이것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의사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야가 그만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 기능은 그런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죠. 각각의 정치적 입장이 있고 그러나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고 관련해서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